네, 여러분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죠? 기억하고 있죠? 여기 면적에 대한 부분을 정리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요 밑에 있는 높이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약간 단면에 충고, 충수, 지하층 지표면에 관련된 것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어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네 가지 할게요. 자, 먼저 건축물의 높이입니다. 지금 저희가 책 어디 하고 있죠? 책 한번 찾아볼까요? 법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같이 봅시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가 건축물의 높이 1의 3의 5, 우리 교재 페이지 53페이지 피셨죠? 거기에 건축물의 높이의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에서 5의 항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할지 잠시만요. 한번 읽어봅시다. 네, 다 읽었나요? 좀 내용이 많지만 늘 말하듯이 법 조항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잘 읽었지만 제일 중요한 거 원칙은 건축물의 높이는 뭐다? 네,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을 상단까지의 높이, 이거 다 가로 패스해야 된다 그랬죠? 쭉 패스하고 로 한다. 이게 원칙이고, 다만 아래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법조항 보는 게 좀 어려웠었죠. 그래서 요 가하고 나하고 우리 책 넘어가면서 보는 거죠. 책 54페이지에 보면 가나 다 라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앞에서 읽었죠. 그래서 가의 경우 딱 보면은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건축물의 높이는 요 건축물 상단인데 기준이 되는 거는 전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높이로 산정한다 하는데 전면 도로에 고주차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지표면이 전면 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나항에 보시면 법 제5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죠. 이건 저희가 6의 8에 아마 일조권에 대한 높이를 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으로 하고 또 여기 다만 요게 중요해요. 전용 주거지역 및 일반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은 다른 거하고 복합할 경우에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로 지표면으로 본다. 특별히 공동주택일 경우고 6에 8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다항은 건축물 옥상에 요런 것이 설치될 경우에 네, 숫자가 나오죠. 뭐 8분의 1일 경우에는 12m. 요거 뒤에서 그림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법 조항에 있는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자, 가, 나, 다, 라 어쩌고 지붕의 돌출부 이런 것들이나 난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로 법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저희 책에 있는 내용은 늘 그러듯이 앞에 있는 법 조항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해서 뭐 가능하면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해요. 앞에 제가 간단히 설명했던 내용이 다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건축물의 높이라는 건 앞에 법에서 나왔지만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을 어디 상단까지의 높이 우리 내 키는 어디까지예요? 내 키? 우리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머리에 툭 치는 기계가 있죠. 내 머리까지 하는 거지 내 머리에서 손을 들거나 발을 들거나 하는 경우를 내 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은 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돼서 일반적인 원칙과 기타를 밑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인데 건축물이 위치하는 지표면요. 그래서 건축물 상단인데 상단이 어디까지냐를 밑에서 디테일하게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뭐뭐뭐뭐를 포함할 경우에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할 때는 필로티 층고를 제외한 높이를 한다. 3번은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반요, 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전면도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앞에 1번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번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이 3번에 대한 설명이 이 그림에 보면 밑에 있고 위에 있고, 여기가 더 낮으니까 너무 많이 층을 잡아야 되잖아요. 내 키가 너무 많이 켜져. 그래서 요 반으로 하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3번은 조금 어려워서 6에 8에서 반복적으로 정리를 하는 건데, 그때 또 나와요. 1조 확보에 대한 거. 우리가 여기서 딱 기억해야 될 거는 밑에 그림을 보세요. 공동주택의 1조에 대한, 뒤에 가면 1조에 대한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요 기준을 가지고 면적 제한을 받습니다. 밑에 보통 우리 주상복합 하게 되면은 뭐 1층이나 2층은 상가가 있고 그 위에 공동주택이 있게 되는데, 이때는 높이를 밑에 상가는 빼고 여기서부터 높이를 재요. 공동주택일 경우고 어떤 경우 지역에 대한 경우도 있죠. 전용주거, 일반 주거 지역이 아닌 경우, 용도가 복합된 경우, 용도가 상가하고 주택이 복합한 경우.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지표면 중에서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거 여기요. 요거를 가지고 공동주택의 높이를 선정한다. 1조 확보를 위해서요. 요거 6에 8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 그때 요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조금 이제 법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다 보니까 복잡한 그림이 되는데 법 조항을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를 읽어보냐면요. 지금 계속 법조항은 페이지 54에 있는데 페이지 54에 라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누가 있고 다시 진행을 할게요. 자, 읽었나요? 나항이 아니라 다항이네요. 죄송합니다. 다항에 대한 거를 읽어보고 보면은 말은 뭐 간단해요. 중요한 거 여러분 책에다 밑줄 그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밑줄을 그어야 되냐? 다항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입니다. 보통 우리 시험에 오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기준이 되는 게 그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2라는 것들인데 여기를 건축 면적이 아니라 최고층 바닥 면적, 최상층 바닥 면적이나 뭐 무슨 바닥 면적으로 나오는데 그거 아니고요. 평균 바닥 면적 이런 것도 다 오답이에요. 건축 면적의 8분의 1이라는 기준이 돼야 되고 이게 요 위에 있는 게 옥상 돌출부 B1, B2의 면적이 이 A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이 안 되면 이건 높이에서 요건 다 빼요. 그래서 높이가 16m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있는 것들의 면적이 건축 면적 8분의 1보다 많아 버리면 요 건물은 이거 높이 해서 31m가 돼요.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 기억을 못하겠지만 8분의 1이 위에 넘어가면 얘는 층수로 들어가요. 다시 얘가 1층이에요. 예를 들어서 2층이고 3층인데 여기가 뭔가 공작물이 있어요. 뭔가 물체 우리 공간이라든지 면적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개의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이 넘어가게 되면 3층, 4층이라고 층수가 불려요. 그런데 면적이 8분의 1보다 작으면 4층이 아니라 그냥 옥상층 루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8분의 1 건축 면적의 8분의 2라는 기준이 여러 가지에서 쓰이는데 높이, 층수 이런 부분에서 쓰입니다. 그럼 지금 법 조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요거 두 개의 옥상에 있는 것들을 다
면적을 더해봤는데 건축 면적의 8분의 1이 안 돼요. 그런데 높이가 12m를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12m는 봐주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면적을 산정한다. 그래서 밑에 식을 보면 15에서 11을 빼죠. 그래서 3이 남아서 16에다가 3을 더해서 19 이렇게 면적 산정, 높이를 산정한다라는 예시입니다. 이게 법 조항만 보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 그림은 어디 나와 있어요? 책 57페이지 보고 있죠? 57페이지에 같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또 옥상 돌출부와 난간, 가끔 여러분 빌딩을 보면 빌딩이든 건물 위에 보면 난간이 구멍이 송송송송 뚫린 게 있고 막아져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차이냐? 구멍이 송송송송, 여기 구멍요. 이 난간에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는 거는 요게 높이에 산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건물을 짓다 보면 각종 법적인 제한을 받게 되는데 높이의 제한을 최대한으로 피해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요 난간을 구멍을 이 면적 전체에 구멍이 2분의 1 송송송송 나도록 만듭니다. 그럴 때는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꽉 차 있다 그럼 높이가 여기에 더해져요. 플러스 알파가 생겨서 건축물 높이가 올라가 있는 거죠. 기타 등등에 대한 거 빠져나가는 것들도 우리가 그림을 그려줬었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서 했는데 1의 3의 6 처마 높이도 법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마 높이는 시행령 6에 나와 있고 우리 책에 57페이지에 나와 있죠. 57페이지에 나와 있고 내용을 보면 처마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돌이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법 조항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처마 높이를 계산할 때 그럼 어떻게 하냐? 각각의 구조 특징에 따라서 좀 다르죠. 이게 내력법이면 이걸 무슨 구조라고 하죠? 이거 조족식 구조라고 해요. 왜 이 조족 표시예요. 이게 벽돌 이거 배웠어야 돼요. 이 벽돌의 조적이 쌓였는데 그게 힘을 받는 내력벽이다. 그러면 조족조예요. 이게 힘을 받지 않을 때는 조족조가 아니죠. 자, 이렇게 조족조일 경우에 처마 높이는 지표면 GL이 뭐였죠? 그라운드 레벨 지표면에서부터 요 조족조 맨 위에 있는 테두리보 바로 밑 내력벽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는 거고 처마돌이 보가 있을 경우에 기둥의 상단까지 얘가 내력벽에서 여기의 상단까지 얘도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깔돌이까지 여기까지 요 말들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조금씩 다르지만 요게 뭐다? 처마 높이다. 구조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처마 높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구조 형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죠? 책 58페이지 그림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1의 3의 7 반자 높이입니다. 일단 반자가 뭐죠, 여러분? 천장. 영어로 말하면 실링이라 그러죠. 실링. 그래서 반자 높이를 우리가 천정고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는 실링 하이트라고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영어 약자로는 요 앞에 거를 따서 C.H이라고 도면에서 쓰고요. 보통 여러 가지 요새 미디어에서 TV든 유튜브든 이렇게 층고, 천정고 이거 막 이야기하는데 층고와 천정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반자 높이는 일단 천장이라는 마감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이고요. 다음에 층고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반자 높이 책에서 정의한 내용을 볼까요? 일단 말만 보면 되게 쉬워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반자가 뭐라 그랬어요? 천장, 마감, 천장재. 그러면 여기까지의 높이로 한다. 되게 쉽죠. 근데 다만 이 천장의 높이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우리 여러 번의 가중평균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중평균에 대한 거를 한번 밑에 그림으로 설명을 해봤는데 요 밑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평면이에요. 수평적인 거. 그러니까 수평면 천정도 대충 그리면 얘는 평면이니까 사람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어깨가 이렇게 있고 발이 보일까요? 발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얘는 수직으로 잘라서 보면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의 용적은 뭐냐면 부피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메스로 그리면 뒤까지 해가지고 뭐가 쭉 올라와 있는 거죠. 요거는 위에 튀어져 나와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게 안 보일 수 있겠네요. 요렇게. 어떤 메스인지 알죠? 사각형 위에 사각형이 또 앉혀져 있는 메스. 요런 메스가 있을 때 그러면 이 반자 높이는 어떻게 계산하냐? 요선이 아니고요. 대충 여기에 가중평균한 어떤 부분인데 그래서 요거의 용적을 다 계산합니다. 부피를 계산한 다음에 이거의 면적으로 나누는데 방의 용적이라는 거는 이 네모 박스, 이 네모 큰 박스와 요 네모 박스의 부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계산을 한번 해놨네요. 그래서 3.6이면 요 위에 튀어나오는 거에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높이 3.6 곱하기 2.7 곱하기 0.9 요 뚜껑처럼 있는 위에 부분 이 박스에 요 박스요 요 위에 부분 요 박스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요 밑에 큰 박스 보면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왜 이렇게 됐을까? 5m 5m의 가로 세로 4.5m에 여기 높이 있죠. 높이 3m를 곱한 게 이거의 용적이에요. 이 밑에 큰 거의 부피.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게 76.248 루베라고 하는 거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방의 면적은 요거잖아요. 요거 큰 박스 요 큰 박스 그래서 4.5 곱하기 여기 숫자가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5m인 거죠. 우리 도면에서는 밀리미터로 표현을 하니까 5000이라고 써있지만 5m 그래서 4.5 곱하기 5 한 게 방의 면적이어서 방의 용적을 방의 면적으로 나누니까 3.38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요 어딘가에 3m는 넘고 3.9m 사이에 3.38 여기가 이 방의 평균 높이 반자 높이가 됩니다. 가중 평균에 대한 거를 한 번은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넘어가 봅시다. 자, 앞에 항상 헷갈리는 게 실링 하이트 이거 영어로 말하면 실링 하이트고 약자로 말하면 CH라고 되고 한자어로 말하면 천정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천장 높이 반자 높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하고 상대적인 개념이 층고입니다. 층고와 천장의 차이는 뭐냐면 이건 마감재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얘는 구조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옆에 그림 있죠? 층고와 천장고 여기 단면이에요. 단면. 사람 발을 너무 세게 그렸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마감재부터 발로 밟고 있는 요 마감재까지의 높이를 우리는 천장고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구조를 여기 보면 자, 이 한번 읽어볼까요? 층고 우리 잠깐 누가 읽어봅시다.
네.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자, 여기서 또 나왔죠.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도 가중평균한다. 가중평균의 개념은 앞에서 제가 반자 높이 하면서 설명했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층고에 대한 부분을 천장고랑 구별하라. 요새 방송에서 자꾸 천장고를 층고라고 해서 제가 답답한데, 여러분은 이제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는 천장고하고 층고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건축과 학생.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회사에 갔는데 어떤 학교 건축과를 마구 안 좋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학교 학생들 졸업자를 받아봤는데 층고와 천장고도 구별을 못하더라. 무슨 대학 건축과 졸업생들이 이것도 뭐 구별을 못하냐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는 이 정도는 기본으로 꼭 가르쳐 줘야겠다. 회사 나가서 욕먹지 않을게. 자, 설명했듯이 마감을 통해서 마감에서 마감으로 보이는 거와 구조에서 구조로 보이는 거의 차이다. 천장고하고 층고. 그래서 누가 천장고 층고 이야기할 때 실내 마감을 보고 하는 거는요 무조건 천장고예요. 그런데 방송에서 계속 제가 좋아하는 구해줘 홈즈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층고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물며 거기 나온 전문가도 층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구분하세요. 자,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의 3의 9 충수 책 59페이지에 있고요. 누가 한번 읽어봅시다. 네, 읽었지요? 충수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뭐뭐뭐뭐뭐뭐 여기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뭐에? 건축 면적의 8분의 1 가로 이건 빼고요.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여기까지 한번 끊어봐야 됩니다. 층수를 우리가 산정하는 거는 어찌어찌 한다? 뭐하고 뭐는 뺀다. 건축 면적의 8분의 1. 그래서 층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하에 제가 단면으로 그릴게요. GL이고 그럼 여기 꼭 나무를 그립니다. 제가 나무를 그리는 이유는 수직 수평을 하라고.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뭔가 있는데 이게 면적이 커지면 요만큼이 되더라도 5층이라고 읽히는 경우는 5층이라고 읽히는 경우는 이게 건축 면적, 다른 뭐 평균 수평 면적, 뭐 바닥의 평균 면적 이런 거 아니고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상이 넘어가면 5층이라고 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루프탑 할 때 루프층, 옥상층이라는 용어를 합니다. 그래서 층수가 이 건물은 예를 들어 지하에 1층, 2층 있더라도 4층 건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경우에 요 맨 위에 있는 경우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은 층수에 안 들어간다. 여기까지 하나 설명했고 그 뒤에 있는 거는 내가 그림이 있을 거니까 그림을 보고 설명합시다. 그 뒤에 있는 거 층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자 층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이거 제가 뭘 그렸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동대문 DDP 같은데 예를 들어 곡선이 심하게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단면에 이렇게 층이라고 명확하게 하기 힘들다 할 때는 4m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1, 2, 3층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어디 전쟁기념관 용산의 전쟁기념관 같은 데 가보면 여기에 뭐가 달려있냐면 비행기가 막 달려있어요. 프로펠러가 뺑뺑뺑뺑 돌아 날개가 이렇게 있나 뭐 헬기가 이런 것들이 더 걸려져 있기 그런 거를 전시하기 위해서 엄청난 높이로 이렇게 건물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딴 쪽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구조물 같은 거 굳이 전시물 같은 거 크게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낮은 층고로 계산을 하죠.
그러면 얘는 충수를 어떻게 계산하냐? 얘는 1층이에요. 얘는 1층, 2층, 3층이에요. 같은 건물에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몇 층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달라지는 경우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를 한다. 그래서 1층, 2층, 3층에서 이 건물은 3층 건물이다. 얘는 잘 모르겠어. 층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3m마다 끊어서 얘도 3층이라고 한다. 이렇게 층수를 구별한다. 라고 저희 책에도 제가 그림은 다 안 그렸네요. 칠판에다 그려주려고 그랬나봐. 이렇게 써져 있네요. 그러면 우리 층수에 대한 건 했고 넘어가 봅시다. 층수에 대한 부분이 하나 더 남아있네요. 그림 책에 나와 있는 거 페이지 몇 페이지? 네, 60페이지에 그림 같이 나와 있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했어요.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우리 책이 항상 법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읽고 이해하고 조금 어려운 거는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그림을 했는데 여기 책에 입체로 또 그려놨습니다. 지하층 승강기 우리 루프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강기탑, 지붕탑, 옥상층, 루프탑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가 될 때 층수에서도 빼줘. 그래서 건물에서도 층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 건물은 몇 층이다? 4층 건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한 내용 그림이 나와서 한 번 더 이야기했고요. 조금만 더 해봅시다. 1의 3의 10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우리 지하층 하면서 2분의 1이라는 숫자 외우라고 했고요. 2분의 1 이상이 땅에 묻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한번 읽어봅시다. 지하층의 지표면 네, 계속 나오죠. 지하층의 지표면은 주위에 접하는 각 지표 부분 이걸 어떻게 한다? 가중평균한 높이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우리 가중평균이라는 거 제가 이야기했죠. 얼마나 붙어 있느냐. 그래서 가중평면 제가 왜 설명하냐면 제가 설계사무소 가서 보면 가중평면 이거를 못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땅에 묻혀져 있으면 요 땅에 묻혀져 있는 면적을 다 앞뒤 뺑 둘러서 면적을 내요. 그런 다음에 요 둘레로 나눠서 대충 이 정도 됩니다 라고 지표면을 산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평면, 얘는 수직, 그 다음에 얘는 입체로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기 있는 흙을 반듯하게 밑에다가 쌓는다고 하면 건물만큼 제가 이렇게 빨갛게 되는 것처럼 땅을 여기 위에 있는 땅을 꼭꼭꼭 눌러서 평균적으로 하게 되면 위에는 낮아지고 여기 없는 부분은 높아지겠죠. 이게 가중평균한 지표면의 개념입니다. 됐나요? 자, 이래서 어디 사실은 이거를 제가 설계사무소 할 때 그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계산을 못 하더라고요.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 집을 지하층으로 할 거냐, 지상층으로 할 거냐, 보통 용적률에 지하층이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웬만해서 지상층보다는 지하층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층수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뭐 높이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러니까 똑같은 건물을 만들더라도 여러 가지 재산상의 문제에서 지하로 인증받으려고 하는데 땅에 많이 묻히지 않고 지하로 인정받고 싶어서 요 계산을 공무원들도 되게 까다롭게 봅니다. 보시면 이 건물 둘레를 다 펼친 그림으로 전개를 해서 땅에 묻힌 부분을 다 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땅이 별로 없죠. 창이 있을 수 있고 요 뒤쪽으로 가면 땅에 많이 묻혔고 그래서 요거를 면적을 다 계산한 다음에 요거 길이 쭉 길이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실제 설계사무소에서 그리는 도면이에요. 허가 받을 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기는 지하층입니다 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자, 1의 3의 마지막 단원이죠. 저희 책 몇 페이지? 페이지 61페이지 보면 있네요. 그래서
지표면에 고조차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예시예요. 이것도 누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었지요? 그래서 고조차가 여기 제일 중요해요. 3m가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 고조차 3m 이내 부분마다 지표면을 산적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건물이 엄청 높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다 해서 얘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15인데 여기서부터 여기 사니까 30m 돼. 그럼 이 건물의 높이를 와 30m? 이렇게 하기에는 좀 모순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정을 한 게 각각 여기 3m 높이마다 끊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높이에요. 뭐 여기서부터 여기가 높이에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 산정은 앞에 있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되셨나요, 우리? 자,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 동영상에서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